예,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 이제 10월에 두 번째 만난 일요일이고요. 다들 가을밤 편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예, 요즘은 날씨가 참 춥지도 덥지도 않는 따뜻한 날씨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심한 일교차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보온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제가 지금 사밭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끈질긴 장마를 이겨내고 이 탐스러운 사과가 나온다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 농작물이 참 정말 기대 이하가 되고 그렇죠. 지금이 또 시기가 또 수확철과 맞물려서 수확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예, 어제는 방송을 하루 쉬었고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제가 대한민국 사람에서 그런지 아니해도 다녀보면 정말 오미조밀합니다. 조금만 넘어서면은 마을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산골 벽지에도 사람이 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것은요 이웃 나라인 중국 대륙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 그거 말고 어디에다 산다고 처음부터? 어디에서나 맛볼 수 없는 이 사계절의 묘미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대한민국은 또 삼천리 금수감사냐 불릴 정도로만큼 아름다운 절경과 명소를 갖춘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웃 대륙인 또 중국을 또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은 추운 데는 아주 춥고요. 또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통일시대를 맞이한다면요 우리 전에 중학교 시절 때 배우던 개마공원에서 앞으로 거기가 이제 관광지가 될 것이고요. 단지 이제 볼상 살아온 것은 그 김일성 별장이나 또 김정일 그런 집 같은 거는 반드시 철거가 되어야 되죠. 그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자연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십죠. 그리고 저도 아주 50이 넘도록 금강산에서 아주 가본 기억은 없지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금강산에 쪽에 있는 만폭동이라는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참 또 일품이고요. 또 장안사가 있고 설악산에서 약간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금강산이 나오죠. 또 금강산은 해발 1638m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통일이란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 주도를 해야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당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의 불행만 가져올 뿐입니다. 차 안에서 마스크 별 굳이 안 써도 돼. 이게 비말이라 가지고 막 목이 칼칼 하더라거든. 왜지? 왜 바꿨어? 어? 바꿨어. 새롭게 세팅을 했어. 이건 안 바꾸고 밑에 거만 바꾼 거지. 아니 차체를 바꿨어? 자체를 다 바꿔서. 이제 다음 목표는 내가 저거 살라고 이제 그 방송에서 쓰는 그 이제 그 삼각대 있잖아. 그거 살라고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요, 왜 우리가 정말 한미 동맹이 필요한 것인가는 지금 문재인의 그 꼴통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감성팔이, 무상팔이, 은밀하게 그저 북한에 돈 퍼주기. 정말 돈이 필요한 것에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이라는 그 좋은 기술을 갖고도 그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남으로써 그 지도자가 그 나라를 생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공산 집단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된 후에 또 화형을 당했다 하죠. 그것은요, 뭐 피해자의 형도 그랬지만은 그 가족들이 받는 데미지는요 거의 상상이 이하라고 거의 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일타할 사과 말이의 말도 없었고요. 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조차도 입을 쳐닫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말로는 좋습니다. 뭐 금강산도 가고 싶고 북한도 가고 싶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완벽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요원할 것입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그저 평화파리 감성파리 그걸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요. 북한에서 정말 잘 사는 층은요, 특권층 그 일부이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거의 지옥이고 죽을 맛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어제 어떤 좌파 여자가 어제 저희 방송에 댓글에다가 뭐 좌파 우파 짓거리 그만해라 이런 소리를 한 좌파 별갱이 여자도 있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기 전에 당신 자체가 제정신이냐고. 그것이 나라의 현실이 지금 얼마나 엉망 개판 진창입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근심 걱정만 끼쳐드리고 아무것도 내놓은 것도 없고요. 오늘도 지금 이 핸드폰 문자에 왔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이 인줄 아십니까? 그저 비대면 하라. 그저 마스크 써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지난번 명절날 뭐 서울의 에버랜드 거기에는 뭐 사람 오는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 그죠? 그런 사람들 탓하지 않고 일부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집회만 그저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그 주변에다가 산성을 쌓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극하죠. 뭐 차벽을 쌓았다 하는데 참 외국 보기도 정말 부끄럽죠.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고 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이 방송 영상에다 무조건 싫어요. 그 영상 그거 갖다 뭐 밑으로 뭐 갖다 엄지척 거짓거리 하지 말고요. 정말 나라 현실이 얼마나 참 더럽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라 이제 제가 이래서 오늘 대응차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시대가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G7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집약된 기술, 그리고 통일시대에 돼요. 우리가 한미일 공조는 정말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역사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우리가 통일시대가 되면 찾아야 될 동북3선 반드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알려주시고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선거를 잘 해야 되고 왜 통일이 나만의 힘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좌파들이 요즘 까다 꼬임에 빠져서 무엇인지도 까다 판별도 못하고 내 자식이 아무리 이쁜 짓을 하더라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훈육을 하는 것이 원래 부모이자 어른된 책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문재인에 빠져서 그저 문재인의 좋은 면만 그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러났죠. 뭐 정신대 가지고 뭐 그 감성팔이 하는 인간들, 윤미향 그년이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후원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죠. 그 후원금이 뭐 어떤 돈이겠습니까? 국민 일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개인들 어리 술파티, 자기 집 사는 데 갖다 구입했고 차 사는 데 쓰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도 위반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나라를 이래 걱정하면서요, 왜 좌파가 정권 잡으면 안 되는지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좌파들은 제 첫 번째 근본이 인간성이 썩어 빠졌다는 거,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 세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 저는 누가 그랬죠. 뭐 대통령 선거에서 나와서 뭐 하는 소리가 좌파들을 뭐 세탁기에 이어가지고 돌려야 된다는 말이 그게 정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들 교육도 보면은 엉망진창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다 그러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성경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런데 성교육을 가르치면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무 이른 나이에 성을 그래 하면은 우리 몸에 폐해가 온다. 또 될 수 있으면은 또 나이 20살 넘도록 성은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또 요즘 여고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또 아기를 임신해서요, 또 여고생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작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성교육을 가르치되 늘 남학생들에게는 콘돔을 준비하고 하라고 가르치지요. 그 콘돔을 준비를 하면은 이제 여성의 몸에 들어간 남자의 정자를 최대 70% 이상은 억제를 할 수 있다 하지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나 여자 아이들이나 내 몸은 정말 소중하고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교조 선생들이 그 의식학 교육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이란 것도 지금의 삐뚤어진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무조건 이승만이라 그러면 친일 부역자와 함께 했다. 그리고 독재를 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은 개발 독재에다가 18년 장기 집권, 또 민주화 인사들 탄압했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이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 역사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는 건 뭘 잘했냐? 첫째 토지 개혁을 잘했고요. 그 시기에 북한 공산 집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무상 몰수를 했죠.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를 했고, 그 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정반대 방향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경부고속도로에 김현미 장관의 이름이 올라갔다죠. 이 짓을 지금 빨갱이 정권이 하고, 제가 왜 빨갱이 정권이 하겠습니까? 하는 짓마다 북한스럽고 빨갱이 짓을 잘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 경부고속도로는 제가 태어난 해에 착공이 되었던 그 고속도로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 국책 사업이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국가 예산이 4조 원이었습니다. 4조 원. 지금하고 상상이 안 되죠. 그 돈 가지고 그래 한다 하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시 야당이 뭐 고속도로 현장에서 야당 대표가 막 연자 농성을 하고 반대질을 그렇게 했다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일이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헛짓거리 중에 하나, 종전선언, 탈원전, 또 군 해체, 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4대강 가지고도 욕을 하는 미친 새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갱이 정권이 왜 그렇게 머리가 둔할까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이었다면은 그 4대강에다가요 더 업그레이드를 했을 것입니다. 보면은 그게 입증이 되었죠. 4대강 해서 뭐 홍수 예방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는데, 정말 뚜렷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되지 못할 감성팔이나 그저 해서 국민의 혈세랑 그저 축을 내고요. 그리고 정말 당당한 대통령, 그리고 통일시대를 정말 준비할 줄 아는 대통령, 또 국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일들은 너무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버리고개도 없애준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근데 그 역사라는 것은요, 인정할 건 하라는 겁니다. 지금 빨갱이 집단들이 지금 가서 누구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 그 포항제철 만들 때도 그렇게 반대질을 해다죠.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차도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 철강 제품으로서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그 세월호 그 짓거리 때문에 그 국민의 열쇠를 그 많이 퍼부었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가다 아이들 일자리를 위해서 쓰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전번에 방송에서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준석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사신성인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살렸다면은 이준석이는요 영웅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그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뭐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선장하고 그 몇몇 사람이 나중에 바다에 깔아앉았죠. 그리고 선장이 나쁜 놈. 사람을 그래도 우선시했죠. 그래도 보면은. 선장이? 근데 세월호 선장은 어땠을까요? 그 두 얼굴의 모습이죠. 그날 술 먹고 정신에 자고 있다가 배가 가라앉는 소식을 듣고 자기 측근 부하와 함께 속옷 차림으로 해경경찰 그 보트에 올라탔죠. 그래서 저는 마음 안타깝다는 것은 그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의 잘못된 판단 한 번 때문에 그 아이들 수백 명이 바다 물속에 수장이 되었죠.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고요.